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믹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경제 언박싱 권혁준 경제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 공매도 금지 조치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개선안, 그러니까 근본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금지하겠다. 네. 이게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 6월 말까지 그렇죠.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거보다 더 늘어날 수 수도 있다? 뭐 무기한으로 간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무기한으로 간다는 그 시장의 얘기가 나왔을 때 좀 네. 어이없다. 아, 진짜요? 네, 무기한으로 갈 수가 없죠, 사실. 네. 그럼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근본적인 개선안이 나오면 네. 그 전에도 끝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렇죠. 6월 이후에도 또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시장에서 앞서서 뭐 무제한 뭐 계속적으로 뭐 이런 얘기는 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굴법 공매도 문제를 이제는 더 방치하는 것은 실제 이제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에는 이제는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좀 철학이 있다고 봐요. 예, 전 그렇게 좀 높게 평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매도엔 철학이 없으면은 사실 과감하게 또 공매도 금지, 그것도 한시적이지만 그래도 공매도 금지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공매도에 대한 그 기본적인 생각은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불법 공매도입니다. 그냥 공매도가 차익 공매도를 얘기한 게 아니라 무차익 공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을 흔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MSCI 그 선진국 지수 이거를 편입이 어려워진다 이런 네, 비판이 맞아요. 있는데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의 그 증권 시장은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과 다르다, 미국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증권 시장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무차익 공매도가 자꾸 활개를 치면은 사실 이제는 우리나라 시장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무차익 공매도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철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무차익 공매도,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차단하겠다. 이제 밝혔고 그래서 이제 주문한 게 그겁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쪽에다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라고 이제 주문을 한 상태죠. 그렇죠. 근데 관건은 이제 어떤 기술적으로 효율적으로 이거를 이제 공매도를 사실상 제한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개선 방안이잖아요. 실질적인 네. 어떤 개선 방안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시는데 뭐 상환기한과 담보 비율을 이제는 일치화, 일반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우리나라 좀 다르거든요.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다르고 뭐 다르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상환 기간이 이제는 90일이잖아요. 근데 네.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90일인 아니 원칙적으로 1년인데 이게 뭐 계속 연장 계약하면은 무제한으로 돼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또 하나가 담보 비율이 이제 다르죠. 개인은 이제는 한 120% 담보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외국인과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10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보다 낮죠. 그래서 실제 이제는 조사를 해봤더니 올해 이제는 1월 2일부터 11월 2일까지 그럼 이 공매도를 누가 많이 했겠느냐라고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총 공매도 금액이 158조 한 5,236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기관이 48조, 그다음에 외국인이 107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해봤더니 98%예요. 개인은 거의 안 했고. 개인은 뭐 거의 2%도 안 됩니다. 그 정도 차이가 예, 그러니까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관과 외국인이 거의 98%가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공매도는. 그러니까 당연히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도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그래서 이런 그 뭐 상환 기간이나 담보 비율을 똑같이 간다는 거죠. 예, 똑같이 가서 평평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고 있고 이게 방안 1이고요. 다음 방안으로는 이제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죠. 금지하는 거를. 그렇죠. 왜 시장 조성자에 대한 공매도를 놔두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는 좀 신중하게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조성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가를 매수 매도 동시에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이제 균형점을 맞추는 역할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에 대한 공매도를 정부에서는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시장 조성자에 대한 공매도를 막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는 시장 조성자에 대한 공매도를 허용해 줬거든요. 네. 예외 조항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좀 신중하게 지금 판단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정말로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를 막을지도 그거는 모르는 건데 지금 네. 상황으로는 좀 녹록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이건 뭐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전산 시스템 구축이 되면 이게 다 보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또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부가 지금 또 준비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달 말에 이제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내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제는 입법 뭐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으로 좀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공매도 이제 시행하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좀 나오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 외국인들이 그 상환 무차입을 그 차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차 잔고에 대해서 상환에 나설까라는 의문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역시나 지금 통계를 보면 그러면 그 이자 내면서 상환하지 않고 있거든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통계로도 나옵니다. 이게 공매도 금지 발표 당일에만 반짝 주가 상승하고요. 네. 사실 그 이후에는 뭐 그렇게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효력을 발휘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차트에서도 나오고 그 예상했던 쇼커버링 물량이 이제 당일날만 좀 나왔지 그 이후에는 뭐 뚜렷하게 그 쇼커버링 물량 때문에 주가가 뛰었다 이런 표본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예. 현실이다. 그래서 일일 공매도 거래 대금을 좀 조사해봤습니다. 네. 이게 6일 일일 공매도 거래 대금이 5일과 비교해갔고요. 줄긴 줄었어요. 6일날 첫날이었으니까. 줄긴 줄었는데 그 이후에는요 오히려 그 공매도 대금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갔고, 그다음에 대차 거래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제는 뭐 대차를 해야지만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차입 거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차 거래도 좀 봤는데 이 체결된 대차 거래 수 5일에가 한 2,400만 건 정도 되고 이게 6일 한 2,300만 건보다 이제는 좀 줄긴 그러니까 6일에 좀 줄긴 줄었습니다. 이 차입 거래가. 그런데 이제는 8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급증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지금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뭐 효력을 발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이제 약간 의문점이 든다. 그다음에 대차 거래를 했으면 이제 상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대차 거래 이후에 그러면 뭐 상환을 했겠냐 공매도 세력들이 상환해야 되는 잔고도 봤더니만 뭐 변한 게 없어요 사실. 이게 6일과 13일 갔을 때 78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가 있기 전에 한 10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상환 잔고 평균 금액을 봤더니 79조 9천억 원이거든요.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냥 이자 내고선 그냥 상환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겠다는 거죠. 보고 나서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 그래서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시장 조성자에 대한 왜 지금 공매도에 대해서 유예 허용해 주느냐 이것도 막아라라고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것까지 거거든요. 좀 해달라.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재밌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제가 리서치를 하면서 또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러면 이제 공매도 금지를 딱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오를 거야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이걸 샀겠느냐 더 오르가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또 팔았어요. 아 개인 투자자 팔았어요. 네,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대규모 주식을 팔았는데 6일부터 10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2조 2천억 원 정도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그럼 누가 샀느냐? 기관과 외국인이 그걸 받아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 금지를 한 이후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영악해졌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게 이 기회에 굉장히 차익 실현.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내가 이거를 수익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옛날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다. 굉장히 영악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지금 뭐 말 그대로 공매도 금지 때문에 뭐 왈가왈부하지만은 바빠르게 또 움직이시는 이런 개인 투자자분도 계신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공매도 사실은 뭐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간단해요. 외국인과 기관은 제도상의 어떤 뭐 미비한 점을 이용해서 맞습니다.
위로 올라도 벌고 떨어져도 벌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못하니까 맞습니다. 오르지 않고 떨어지면 뭐 피눈물을 흘리고 이런 사태가 악순환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를 무기로 가지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가를 들렀다 놨다 시장을 핸들링하면서 선도를 하면서 이익을 혼자 다 벌고 이게 그러니까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의 지금 네. 주제예요. 맞습니다. 주제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한국의 주가 지수가 뭐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없는 게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사실은. 네,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하는 편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이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이제 불공평한 게임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평한 주가도 사실 주가도 10년 전이 뭡니까? 20년 전에도 사실 이 수준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결국 이제 주가 부양을 위해서 이제 좀 나서야 되는데 네, 주가 부양을 해야 되는 게 좀 정부, 금융 당국의 증권 당국의 좀 의무이기도 하고요. 또 맞습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 뭐 이것도 사실은 같은 레벨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주식 시장을 좀 맞습니다. 부양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게 공매도 금지.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이 부분이거든요. 양도세 완화 부분. 그러니까 네. 대주주의 기준을 좀 더 상향을 하든지. 네. 그래서 사실 이제는 항상 이게 왜 문제냐면 연말이제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은 항상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고민이 빠져요. 아, 이걸 나도 이제 매도를 해야 되나. 왜 그러냐면 이 양도세 대주주 대상의 대주주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 연말에 판단 말이에요, 이거를. 네. 뭐 물량을 쏟아내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양도세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양도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 양도세 인원이 7,04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개인 투자자들의 0.05%예요. 진짜 소수입니다. 근데 이게 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분들이 연말에 이 대주주 조선에 안 들어가고 싶어서 물량을 쏟아내거든요, 일단. 아. 근데 왜 해서 물량을 쏟아내느냐? 이 양도세 대상에 대한 대주주 요건이 보유 주식 10억 원 이상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는 이 대상자에 안 들어가고 싶어서 양도세를 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물량을 연말에 가서 쏟아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주식 지분율 코스피 1% 이상, 그다음에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보유 시 이 양도세를 내가 내야 되거든요. 이 대상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세 피하려고 저 조건을 이제 그렇죠. 매도해 버려야 되니까. 네, 이 조건을 들으면 안 돼요, 일단. 개인 정말로 이제는 빅 투자자들.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과표가 3억 원 이하일 때는 세율 20%. 셉니다. 세율 20%예요. 그다음에 3억 원 이상일 때 25%예요. 그러니까 과표가 3억 원 안에 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본인은 어차피 양도세를 안 내지만은 연말 가서 주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이 양도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대해서 좀 건드려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방향은 대주주 기준 금액을 이제 상향하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억 원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걸 50억 원 이상,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원 이상 네.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매도 폭탄 나오지 않겠죠, 연말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능성이 높은 게 이게 개정사항이라 그러면 또 국회에서 막 부딪힐 겁니다. 근데 이거 그렇죠. 개정사항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시행령으로 이게 시행령으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이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요구를 하고 있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지금의 핫 이슈다. 예, 딱 11월 달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관심 갖게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보실 때 그 기대가 현실화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상황에서요. 네. 아직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시행령이 개정하려고 그러면 네. 지금 뭐 행정당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뉘앙스라든지 정부에서 목소리 나온 걸 보면은 그냥 지켜만 보겠다, 그냥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보고 있다, 이 정도지 이거를 뭐 하겠다라는 얘기는 사실 나오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만약에 이번에 이 양도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건드리게 된다 그러면 그 이제 정치적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자 감세 얘기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죠. 예. 사실상 저는 좀 부자 감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이게 왜 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 극소수거든요. 이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네. 그냥 10억 원 주식 갖고 있는 분 별로 흔하지 않아요. 흔치 않아요. 조사를 해봤더니 1인당 작년에 1인당 13억 원 정도 이제는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예, 보통 아까 0.05% 드신 분 네네.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0.05%거든요. 그러니까 극소수예요.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부자 감세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비판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원했던 주가 하락이 봤더니요. 이게 21일, 그러니까 21일, 12월 20일부터 5거래일 동안 그 일본 분들이 집중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코스피가 5.65% 떨어졌고요. 코스닥이 3.47% 하락했어요. 이분들이 이제 매도 물량 쏟아 나와서 연말에 그 5일 거래일 동안 네. 쏟아내는 거지. 27일 날까지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그 전까지 팔아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는 하락하니까 개인 투자자들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뭐 말 그대로 물량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던지기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사실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좀 해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번에 상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은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를 과연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하겠지만은 그렇게 뚜렷한 의지는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좀 기대는 해보겠지만은 너무 과감한 기대, 너무 앞선 기대는 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부자 감세 얘기도 나왔지만 네. 이게 이제 총선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 안 하려고 했었는데 길어져요. 길어져요? 이 얘기 되게 할 얘기 많아. 사실. 진짜 그럼 짧게만 여쭤볼게요. 아주 짧게만 좀 대답해 주실래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좀 이게 시각이 아이고 총선 앞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시선들도 좀 있어서요.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당연히 총선 앞두고 하는 이유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공약 대상이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공매도 금지랑,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 금지랑,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이었고 이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총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본인의 이제 철학이 있고 금융에 대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 철학대로 저는 간다라고 보여지고 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과감하게 단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